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엑셀 문서 작성 오늘 마지막 4회차 특강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매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이터에 따른 그 매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 가지고 와서 같이 문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밑에 3개의 이 워크시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워크시트 보세요. 가장 왼쪽에 매출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매출 현황.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약회사나 제약회사 같아요. 제약회사에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의 목록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품명이 있고요. 제품별로 고유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이 매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이라는 거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 금액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H4셀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지금 에버리지 함수로 구해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샘플 문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만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제품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2회차, 3회차 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품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제품의 1분기부터 4분기 평균과 4분기 매출과 이 평균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표현되면서요. 근데 표현되면 사실 우리가 이 숫자들의 대소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밑에 바로 이 표와 연계된 차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갑자기 밑에 이렇게 매출이 확 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관리자의 경우, 이제 회사의 관리자의 경우 그 해당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또 어떤 제품이 어떤 분기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연동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제품별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아마 2회차, 3회차 수업 들으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 그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것 중에서 요 제품명이 있는데 제품별로 코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명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전문 의약품이고 어떤 제품은 일반 의약품 또 어떤 제품은 동물약품 또는 생리용품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그렇죠. 우리 제약회사에서는 우리 먹는 약만 요새는 생산할 게 아니라 동물용 약품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지 또는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별로 카테고리별로도 우리가 매출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별로는 이렇게 제품의 이름을 선택하면은 매출 정보가 나왔다면은 별로는 이게 이제 전문 의약품인지 일반 의약품인지 또 생활용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매출 정보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요거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옵션 단추라고 저희가 일단 사용을 해볼 건데 이런 거 이제 우리 아까 작성하셨던 우리 설조사에서도 이렇게 옵션 단추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옵션 단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저와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운로드 받은 매출 차트 먼저 가보실게요. 매출 차트. 이제 이따가 결국 이제 저와 같이 만드시겠지만은 여기 나중에 VLOOKUP 함수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와서 함수 적용할 때마다 데이터 영역을 드래그하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시간 관계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름 상자를 통해서 데이터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C4부터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C4부터 H27까지 요 표의 마지막 부분이죠. C4부터 H27까지를 드래그 해보시면은 요 왼쪽 이름 상자에 매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 이 영역에 지금 제가 드래그한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의 이름을 매출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이 영역 드래그하지 말고 그냥 매출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지정하는 법은 간단해요.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이미 여기 이제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코드. 요 코드 부분도 우리가 매번 이렇게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코드 이름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B4부터 B27까지 요 코드가 나와 있는 영역 여기를 모두 드래그 하시고요.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에 지금 B4부터 데이터가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드래그했기 때문에 B4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 코드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코드라고 입력하고 그냥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D4부터 D27까지는 그냥 이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코드라고 이름을 지어서 함수를 사용할 때 영역을 드래그할 필요 없이 그냥 코드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모두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C4부터 H27까지는 매출이라고 지금 이름이 지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기별 이 데이터 있죠. 분기별 매출 데이터도 드래그 해보세요. D4부터 D27까지 네, 이 분기별 데이터는 1분기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2분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3분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4분기까지도 제가 이렇게 4분기라고 이름 상자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나중에 이 이름 상자를 사용을 해서 쉽게 함수를 적용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적용된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현황, 이거는 이제 매출 현황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일한 파일 안에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파일에다가 바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워크시트죠. 제품별로 이 매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품별 차트를 만들 거예요. 제품별 워크시트에 와보시면요. 지금 비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드롭다운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 차트와 표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제품별 워크시트로 오시면요. 우리 여기다 표를 하나 작성을 할 건데 또 표를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를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다시 가셔서 우리 D3부터 H4까지 요 1, 4분기, 2, 4분기 요 제목행과 요 밑에 있는 바로 데이터 한 줄짜리 여기만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D3부터 H4까지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Ctrl+C 눌러주세요. Ctrl+C 그러면 점선이 생기면서 이 영역이 복사된다는 거죠. 그 상태로 제품별 워크시트로 옵니다. 제품별 워크시트로 오셔서 이 B4 셀을 선택을 하시고 Ctrl+V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서식이 복사되게 되죠. 그래서 따로 꾸미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복사해 올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 표의 형식, 표의 서식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평균까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표에 작성된 대로 우리 일단 이 차트
차트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차트를 삽입하시기 전까지는 차트의 영역이 되는 데이터 영역을 드래그 해주세요. 지금 B4부터 F5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바로 상단에서 삽입 메뉴 들어갑니다. 삽입. 삽입 가시면 지금 내가 드래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를 삽입하게 돼요. 네, 차트인데 우리 꺾은 선 그래프를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차트 중에서 꺾은 선 그래프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제 요 드롭다운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꺾은 선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표식이 있는 이 차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번째 보이시죠? 이 꼭지 점마다 이렇게 표식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매출이 이렇게 점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네 번째 2차원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선택을 합니다. 네, 혹시 차트를 만드셨던 게 약간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됐고요. 차트를 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 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표가 지금 5행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 한 줄 정도 띄고 이렇게 차트를 넣어놨어요. 네. 자, 이렇게 오셨으면은 일단 이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이 표에 따라서 이 그대로 차트가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 뭐 혼자 본다고 해도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한다고 해도 뭐 예쁘게 조금 더 보기 좋게 차트를 꾸며주는 게 좋겠죠. 자, 차트를 먼저 서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 먼저 수정을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면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이 내용을 수정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제품별이라고 하지 말고 분기별이라고 할게요. 분기별 매출 및 평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분기별 매출 및 평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매출 자료와 마지막에 이 평균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을 바꾸셨으면요. 차트에 예쁘게 색을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 외곽선에 이렇게 조절점이 생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차트에 이 면을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이 채우기를 클릭할 건데 우리 보통 단색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갈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밑에 그라데이션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채우기를 선택하시면은 밑에 먼저 종류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종류. 선형으로 채울 건지, 원형으로 채울 건지, 이 방향 아시죠? 선형으로 채우게 되면은 밑으로 갈수록 진해지거나, 위로 갈수록 진해지거나,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진해지거나 이런 거고요. 원형이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거나, 또 안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거나 그런 이제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류는 그대로 선형으로 갈 겁니다. 선형.
네, 그리고 방향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방향. 네, 방향을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제가 PC가, 요즘 잠깐 멈췄었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종류, 우리 선형은 종류로 했고, 방향을, 예, 그라데이션 종류가 선형, 그리고 방향은요, 우리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색깔이 바뀌도록 이렇게 두 번째. 지금 보이시죠? 밑으로 갈수록 색이 진하게 바뀌죠? 이 색은요,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과 저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내가 차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색상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색상은 이따가 통일을 할 거예요. 일단 그라데이션의 종류와 방향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선형 그리고 방향은 두 번째, 밑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라데이션의 중지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색상이 짙어지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작 색깔은 무엇이고 끝 색깔은 무엇이고 중간 색깔은 무엇인지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의 색상이 정해졌으면 그 사이는 이 두 색깔의 이 사이에 있는 색상들이 점점 진해지도록 조정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중지점은요, 더 디테일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은, 시작점과 왼쪽이 시작점이고요. 오른쪽 끝이 끝점이에요. 중간은 그냥 하나 있어도 돼요. 여기 지금 두 개 있는데, 불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는 삭제할게요. 여기 하나를, 잠시만요. 네, 이 중지점 중에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삭제하겠다. 네,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중지점이 시작점, 끝점, 그리고 중간점으로 오게 되고요. 요거를요, 약간 중간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올게요. 이렇게 중간 정도로 끌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설정하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흰색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아마 흰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으실 텐데,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중지점을 선택을 하셔서, 가장 왼쪽에 있는 중지점을 선택을 하셔서, 네,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선택하셔서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 오른쪽에 있는 끝점 있죠, 끝점. 끝점도 색을 바꿔줄게요. 끝점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색상은요, 저는 좀 파란색 중에서 요 5번째 파란색 계열 보이시죠? 여기서 요 3번째 색상, 요 3번째 색상 정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은 요 흰색과 우리가 끝 색상을 지금 요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좀 옅은 하늘색이어야겠죠. 요 가운데 있는 중지점을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바꾸실 건데 가운데 있는 중지점을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가운데 있는 중지점 클릭하시고 요 색상은요. 다시 클릭하셔서 우리가 아까 3번째에 있는 색상을 선택했으니까 저는 요 첫 번째에 있는 요 색깔, 요 옅은 색깔을 선택을 해줄게요. 요 옅은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왼쪽 보세요.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가장 위에가 이제 흰색이고요. 그리고 이 중지점 우리가 이렇게 3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흰 색깔, 그리고 중간 옅은 하늘색,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진한 파란색. 갈수록 이렇게 선이
색상이 이제 짙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면을 서식을 하셨으면은 글씨도 좀 더 잘 보이도록 우리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 X축에서 1, 4분기부터 평균 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굵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요 X축 글씨, X축에 있는 요 항목들 선택을 해주셔서 이거는 그냥 상단 탭에서 글씨 굵게 해주셔도 됩니다. 홈탭 가셔서 굵게 해주시면은 글씨가 굵어지죠. 이제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 매출일 평균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글씨 크기 굵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 글씨가 좀 너무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하셔서 굵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Y축 한번 보세요. Y축 보시면은 이 단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요 단위별로 요 Y축이 요 보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선들이 너무 많다. 요 단위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실 때는요, 요 단위 조정하시면 돼요. 왼쪽에 요 Y축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차트 영역 서식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Y축, 왼쪽에 Y축 영역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뜨실 거예요. 보셨나요? Y축, 차트에서 Y축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요 Y축에 대한 서식을 하겠다.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축 옵션에서 오른쪽 네 번째에 있는 요 차트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축 옵션. 네, 여기를 선택하시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우리가 그 눈금의 간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기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 축 옵션을 클릭합니다. 축 옵션 클릭하시면, 지금 축의 단위가요, 주 단위가 2000이에요. 뭐 이거는 수강생 여러분들도 PC 설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축에서 주 단위가 200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Y축 보시면은 이 숫자 단위가 모두 2000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럼 이 단위를 2000이 아니라 더 큰 숫자로 뭐 4000 또는 10,000 이렇게 크게 주면은 이 간격이 4000 또는 10,000 이렇게 커지면서 이 불필요한 줄들의 수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럼 우리 단위를 지금 주 단위가 2000인데 4000 정도로 좀 바꿔볼게요. 4000. 주 단위를 4000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확인해 보시면은 단위가 4000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이런 이 선들이 좀 줄어들었죠. 우리 차트를 지금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차트에서 이 선을 좀 바꿔볼게요. 물론 이 상태로도 우리가 이 자료의 대소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문서니까 더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선을요, 곡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선 있죠. 차트 영역에서 선을 클릭해 주실게요. 선을 차트 영역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네, 오른쪽에서요. 지금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통 있죠. 포인트 통을 클릭해 주실게요. 다시 왼쪽에서 차트에서 선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계열, 이 선이라는 게 데이터 계열이죠. 데이터 계열을 서식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뀔 거예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선의 디자인을 바꾸겠다. 이 페인트 통을 클릭하시면 선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실게요. 물론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이제 검은색 실선으로 되는데 우리가 색이나 어떤 디자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실선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실선. 네, 실선으로 클릭하시고 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색 보이시죠? 네, 색 클릭하셔서 좀 옅은 회색으로, 짙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요 검은색 밑에 있는 회색 있죠? 요 회색을 클릭해줍니다. 네, 이렇게 색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선의 두께도 조금 얇게 교정해줄게요. 지금 저는 선의 너비가 기본 2.25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너비를요, 0.5포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요 화살표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0.25포인트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너비를 0.5포인트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네, 왼쪽에서 선이 이렇게 얇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맨 밑에 보시면요. 완만한 선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요. 지금은 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좀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곡선 형태로 완만하게 바꿔줘요. 완만한 선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보이시죠? 곡선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선이 그어지면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제 기준엔 이게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왼쪽 요 차트 보시면은 요 표식 있죠? 표식도 좀 강조되도록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그대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으신데 지금 완만한 선 때문에 요거 체크하려고 스크롤 막대 맨 밑으로 가져오셨죠?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는 선이 아니라 표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표식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표식을 선택해 주셔서 색을 채워줄 거예요. 단색 채우기 클릭하시면요. 밑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눈에 띄도록 우리 표식에서 단색 채우기로 와서 색상을 선택하시는데 저는 이제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보기 빨간색은 또 너무 눈에 확 띄는 경향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클릭을 할게요. 네, 왼쪽에 표식에 선 채워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표식에 테두리도 설정해 줄 거예요. 이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 조금 내려보시면 테두리 보이고요. 네, 테두리는 우리 그대로 실선으로 색상은 테두리는 실선, 채우기를 주황색으로 했기 때문에 테두리는 그거보다 좀 진하게 빨강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빨강.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빈 공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그리고 네,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표식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분기마다의 매출 정보를 훨씬 더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만한 선을 통해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꾸며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요. 우리 오늘 하시는 거는 이제 거의 반은 끝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꾸며준 요 차트는요. 위에 있는
이 데이터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품별로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제품별로 분기별 매출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제품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단에 드롭박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있는 요 데이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B4부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B4부터 C4 요 형식만 복사할 거예요. 요 두 셀을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바로 위에 줄 B2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ESC 키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왼쪽에는 이제 1, 4분기가 아니라요, 이제 제품명으로 바꿔줄 거예요. 제품명이라고 바꿔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C2 있죠? 네, C2는, 옆에 있는 D2랑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춰주시겠습니다. C2, D2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상단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요, 이제 채우기 없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병합된 셀은 상단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그리고 테두리는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제품명에 우리가 드롭다운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롭다운 버튼으로 제품 목록이 쭉 밑으로 늘어서면은 그 중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그 제품에 맞도록 이 분기별 매출 정보를 불러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셔야겠죠? 네, 유효성 검사를 적용을 할 건데, 매출 현황에서 이 제품명 있죠? C4부터 D27, C4부터 D27을 우리가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서 목록을 불러올 겁니다. 여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일단 제품별 워크시트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자, 그래서 C2 지금 병합된 셀을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 데이터 메뉴로 가시게요. 데이터 탭. 네, 데이터로 가시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도구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데이터 도구 메뉴 위에.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면 이 데이터 유효성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럼 유효성 조건에서 제한 대상은요. 이거 우리 2, 3회차 때 모두 학습 내용입니다.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생성되도록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목록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우리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셀을 선택하도록 셀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셀을 여기다가 범위를 입력해 주라는 거죠. 입력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드래그 할 거예요. 일단 매출 현황 워크시트를 클릭을 해서요. C4부터 C27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절대 참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품의 목록, 제품명의 목록을 지정해 준 거예요. 이 목록, 지정된 목록에서만 제품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주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이 펼치기 버튼 다시 클릭하시고요. 네, 이렇게 목록으로 데이터 영역을 지정해 줬으니까 그대로 확인 클릭하시면 네, 이제 아까 우리 병합했던
C2 셀에 옆에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생깁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의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보시게 되실 거예요. 네, 뭐냐면요, 여기 제품명에서 우리가 제품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제품명에 맞는 데이터들로 이 매출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제품명에서 가장 첫 번째인 모아나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 여기 지금 글씨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글씨가 아까 복사해오면서 글씨로 있어서 안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에서 홈 탭에서 글씨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잘 나옵니다. 네, 혹시 제 컴퓨터가 잘못했나 순간 눌렀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글씨 나올 거고요. 자, 모아나정을 선택했을 때 여기 모아나정에 이 매출 정보가 나와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일단 B5에다가 셀을 선택을 하시고 이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가보시면은 제가 수업 초반에 지금 여기 이름 상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4부터 H27까지 이 영역 자체를 지금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상자를 지정을 했고요. 분기별 데이터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제품명을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내가 찾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떤 제품인지를 찾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이름 상자에서 제품명이 첫째 열에, 그리고 1, 4분기가 두 번째 열에, 2, 4분기가 세 번째 열, 그리고 3, 4분기가 네 번째 열, 4, 4분기가 다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번호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분기에다가 더하기 1만 하면 열번호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제품별 워크시트로 가서 B5로 가보실게요. B5 가셔서 여기 기존에 있는 내용은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우리는 VLOOKUP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이 데이터 그냥 아예 다 지울게요. 자, 여기 1, 4분기에서 B5 셀에다가 VLOOKUP 함수를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찾는 값은 무엇이죠? lookup value, 찾는 값은 바로 여기 C2에 있죠. C2에서 우리가 이 목록에서 선택한 값, 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값은요, 우리 절대 참조로 걸어줄게요. 변하지 않도록. 딱 여기 있는 이 제품만 이렇게 참조를 하도록. 이 제품의 이름을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아까 이름 상자로 지정을 했죠. 매출이라는 영역에서 그 매출이라는 영역에서 1, 4분기는 몇 번째 열에 있었죠? 네, 제1열이 제품명이었고요. 두 번째 열이 1, 4분기 매출이었습니다. 열 번호는 2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확히 일치할 때, 이 제품명을 찾을 때 모아나정이라고 정확히 일치하면 이 숫자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false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모아나정의 1분기 매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복사해 주시면 돼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요, 요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 해주실게요. 네, 채우기 하시면 당연히 같은 숫자가 되겠죠.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 VLOOKUP 함수에서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5를 선택을 하시고,
C5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입력되어 있는 수식 나오죠? 그래서 모두가 동일해요. C2를 우리가 절대 참조를 걸었기 때문에 그대로 C2 이 값을 찾을 건데 매출이라는 요 데이터 영역에서 이번에는 2, 4분기의 매출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럼 열 번호만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열 번호만 3으로 바꿔주고 엔터 치면은 이제 2, 4분기의 이 매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마찬가지로 3, 4분기도요. 이렇게 수식 더블 클릭하셔서 3, 4분기는 이제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고 4, 4분기는 다섯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열 번호만 바꿔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의 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평균도 어차피 매출이라는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네. 평균도 요 왼쪽에 있는 요 4, 4분기의 수식을 그대로 붙여 넣어서 네, 열 번호만 6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까지 모두 가지고 오게 되죠. 네. 보니까 지금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 가서 요 숫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알맞게 잘 가지고 왔네요. 정확하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유효성 검사와 VLOOKUP 함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제품명을 한번 바꿔보세요. 잠시만요. 이게 좀 네. 위에서 이제 제품명을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제품명을 바꿀 때마다 그 제품명에 따른 이 분기별 매출 정보와 그에 따라서 이 데이터 영역을 참고로 하는 이 차트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제품별로 이렇게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품별 이 차트와 그리고 이 표와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통한 이 드롭박스까지 모두 맞춰보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요. 이 제품별 매출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매출 현황 워크시트 보세요. 매출 현황 워크시트 보면은 이 제품도 분류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품 분류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이게 오른쪽에 지금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화 시킨 다음에 그럼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들의 이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일반 의약품의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동물약품의 매출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카테고리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 먼저 이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가보실게요. 매출 현황 워크시트를 가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회사는 없겠지만 수강생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좀 일부러 문제를 좀 꼬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제품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특히 이제 모아나정이 어떤 의약품에 속해지는지 뭐 동물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보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드입니다. 고유 코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모아나정 코드가 INS598인데 이런 코드를 가진 것들은 다 전문의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코드와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랑 매칭을 해서 이 위에 있는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D열과 C열 사이에 열을 하나 추가해 보실게요. D열과 C열 사이에 열 추가하시려면은 C열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삽입 클릭해 주시면 D열과 C열 사이에 지금 열 하나가 들어가죠. 그 여기에 C3 셀의 제품 분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모아나정이 어떤 제품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이제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드를 보니까 코드를 기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코드가 지금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HLOOKUP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HLOOKUP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VLOOKUP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VLOOKUP이나 HLOOKUP을 사용을 하려면요. 우리가 찾는 영역에서 그 기준이 되는 값이 항상 1열 또는 1행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품명별로 매출 정보를 찾았을 때는 기준이 되는 정보가 제품명이었어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이 분기별 매출 자료를 찾았었죠. 근데 이 제품명이 가장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 분류 코드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코드를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찾을 영역을 보니까 코드가 2행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가 1행에 있었다면은 바로 이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값들을 매칭해서 가지고 왔을 텐데 우리가 찾으려는 기준이 지금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기서는 HLOOKUP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HLOOKUP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는요. 우리 인덱스 함수와 그리고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배우셨던 기억으로 자,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는 같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돼요. 매치 함수는요, 이제 배열에서 내가 찾는 값의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번호나 열번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는요, 내가 이 해당 데이터 영역에서 1행 2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로 특별한 이제 행이나 열의 번호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인덱스 함수로 넣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요 입력 방법은요. 어차피 엑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입력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C열을 조금만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만 이걸 숨길게요. 수강생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수강생 여러분들도 지금, 숨겨서 좀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지금 열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D열부터 I열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숨기기 클릭하시면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잠깐 숨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는 매치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찾는 요 값 있죠. 요 값이 어차피 이 코드는 요 행 안에 있어요. 이 행 안에서 요 데이터의 배열 안에서 이 코드가 몇 번째에 있느냐. 당연히 지금 요 코드는 아니죠. 여기서부터 요 4개의 행에서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NSF79라는 거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C4를 클릭하셔서 매치 함수 먼저 입력을 합니다. 매치 함수 열어주시고 자,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우리가 찾는 값이 무엇이냐? 지금 찾는 값, lookup value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B4에 있죠? 네, B4에 있고 그러면은 컴마 찍으시고 그러면 이 B4에 있는 이 코드를 어디서 찾을 건지 lookup array라는 거는 이제 요 찾을 값을 어떤 배열, array라는 게 배열이에요. 어떤 배열에서 찾아올 건지 배열을 그 영역을 드래그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은 지금 여기 L4부터 O4입니다. L4부터 O4.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 빨간색 영역에서 이 파란색 값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우리 절대 참조해 줄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왜냐면 이거 우리 계속 이제 자동 채우기로 갈 건데, 요 데이터의 영역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 테이블의 영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요 B4 있잖아요. B4. 이것도 우리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참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비열은 변하지 않으나 이 행번호는 변한다. 그쵸? 코드가 있는 비열은 바뀌지 않지만 요 행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 참조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력할 부분이 이제 lookup value 찾는 값, 그리고 찾는 값을 찾는 array 배열, 그리고 이제 match 타입가 무엇이냐. 여기는 정확히 맞을 때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false로 false가 아니죠. 여기는 0이에요. 0.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0. 0이 이제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0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치면은 당연히 이 코드는 지금 우리가 지정한 요 영역에서 첫 번째 열에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거 나중에 이제 자동 채우기라면은 각각의 코드가 뭐 두 번째 열인지 세 번째 열인지 네 번째 열인지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열 번호를 알았으니까 요 테이블에서 이 파란색 요 행에서 1열을 가지고 오고 2열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매치되는 요 열 번호를 가지고 제품의 분류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열 번호를 구했으니까 이 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함수를 바로 씌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C4셀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매치 함수 앞에 M자 앞에다가 바로 맨 앞에 인덱스 함수를 덮어 씌워 줄게요. 인덱스로 괄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끝에도 괄호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원래 매치 함수가 있었는데 이 매치 함수의 결과값을 인수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 번호죠. 열 번호. 그래서 인덱스 함수로 괄호 열어주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인덱스 함수하고 괄호 열렸을 때 이 지점에다가 바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함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네, 인덱스 함수는요. 먼저 array,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영역, 뭐 테이블이 돼도 좋고 열이나 행이 돼도 좋습니다. 이 array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인덱스 함수에서 바로 괄호 열고 우리 여기 L3인가요? L3부터 O3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컴마를 찍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 영역은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해 줍니다. 매치 함수 위에다가 우리가 인덱스 함수를 덮어 씌운 거고요. 이제 인덱스 함수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 데이터 영역 지금 요 하나의 행 가져온 거예요. 전문 의약품부터 이 일반 약품까지 이 부분 요 영역에서 찾을 건데 그러면 행 번호는 무엇이냐? 요 행 번호는 우리가 지금은 입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행이 하나잖아요. 이 영역이 지금 만약에 이 테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로 지정을 했다면은 행 번호는 1로 입력을 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행이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콜럼 넘버. 요게 이제 열 번호죠. 열 번호. 열 번호는 이 영역에서 첫 번째. 우리 아까 첫 번째로 나왔죠? 무한하정 같은 경우는. 이 매치 함수의 결과값이 열 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제품 분류가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따닥 채워주면은 밑에 모든 제품들의 제품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두 다 나오셨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 구할 값은 다 구했으니까 아까 열 숨기기 한 거 취소해 주실게요. 이렇게 C열과 J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숨기기 취소. 숨기기 취소해 주시면은 숨겨졌던 셀들 모두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제품 분류까지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활용해서 혹시 우리가 찾는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값이 VLOOKUP의 경우는 요 테이블 영역에서 가장 첫 번째 열일 경우 또는 HLOOKUP일 경우 요 테이블에서 요 첫 번째 행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경우에는 이제 lookup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찾는 기준이 되는 값과 찾을 값은 동일한 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열 번호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 코드가 있는 열 번호를 알아냈죠. 그리고 그 열 번호를 활용을 해서 이 테이블 자체에 이제 열 번호를 아니까 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제품 분류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제품별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분기별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의약품이라는 제품 분류의 1사분기 매출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전문의약품만 이렇게 찾아내서 이것들의 1사분기 요 매출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평균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카테고리별 매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카테고리별 워크시트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는요. 어차피 이제 빈 워크시트예요. 빈 워크시트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작성을 해갈 건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차트를 제품별에서 그대로 그려왔기 때문에 이 차트를 우리 그대로 복사해 와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카테고리별 워크시트에 와 계신데 이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금 제품별 매출 이 워크시트에는 제품명을 목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제품명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이 테이블과 차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방식이 여기선 이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작성할 카테고리별 매출은요,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 옵션 단추를 통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옵션 단추 만드는 법은 제가 아마 이전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옵션 단추를 사용하시려면요. 없는 거니까 뭔가 삽입에 있나? 그리고 이제 삽입에 가셔서 막 찾아보실 텐데 여기 없습니다. 네, 이거는요. 좀 별도의 메뉴예요. 그래서 보통은 엑셀을 처음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 옵션 단추가 꼭 필수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메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왼쪽 상단에 한번 가보세요. 파일. 파일 가시면 맨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네, 옵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옵션. 네,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 고급 기능이 있어요. 고급이 아니고 밑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우리 리본이라는 게 엑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메뉴들을 이제 리본이라 그래요. 리본. 그래서 리본을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 있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거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리본은 원래 엑셀을 우리가 처음에 실행을 하셨을 때부터 설치를 하셨을 때부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은 우리가 이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따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파일에서 옵션 가셔서 엑셀 옵션 창이 뜨게 되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기본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기본 탭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탭에 표시할 기능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리본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홈 탭, 홈 여기 있죠.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모두 우리가 리본에서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개발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개발 도구. 개발 도구 보이시나요? 보기 바로 옆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엑셀을 좀 고급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추가를 하시는 기능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그래서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주세요. 네, 확인 클릭하시면은 위에 리본 메뉴에서 이제 맨 끝에 개발 도구가 추가된 거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개발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처음 보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하나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삽입 보이시나요? 삽입. 개발 도구에서 삽입으로 오셔서 요 밑에 있는 역삼각형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제 뭔가 삽입을 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삽입했던 뭐 도형, 차트와는 다른 걸 삽입하겠다는 거죠. 삽입을 클릭하면은 네, 여기 우리 이제 설문조사나 또는 문서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아까 제가 샘플 문서에서 보여드렸던 옵션 단추가 보여지게 돼요. 네, 이 옵션 단추를 사용을 해볼게요. 옵션 단추를 클릭합니다. 옵션 단추 클릭. 그러면요, 아직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을 거예요. 단, 마우스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형으로 우리 뭐 도형을 그리거나 그럴 때 이제 마우스 커서가 십자형으로 바뀌게 되죠.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옵션 단추를 직접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요, 우리 한 B3 정도에, B3 셀에 맞춰서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옵션 단추라고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죠. 이게 너무 크게 그리실 필요 없이 B3 셀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요. 이제 이 옵션 단추가 만들어졌으면은 빈 공간을 잠깐만 클릭해 보세요.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요, 요거 한번 요 왼쪽에 빈 동그라미를 클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설문조사 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항목에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 단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는 옵션 단추가 아니라 이거를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름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이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요, 좀 다릅니다. 선택하시려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옵션 단추 사용하실 때마다 이거 편집하려고 이렇게 클릭했는데 왜 클릭 안 되지 하시면 놀라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편집. 텍스트 편집이라는 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맨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 단추라는 네 글자를 지우고 우리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글씨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로 다 지워주시고요. 전문의약품 이라고 바꿔주세요. 전문의약품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빈 공간 오른쪽에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그 전문의약품이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카테고리가 몇 개였죠? 4개였죠.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또 우리가 상단에 가셔서 개발 도구에서 삽입하셔서 새로운 걸 삽입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이거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사하시려면은 먼저 얘를 선택을 해야겠죠. 복사할 거.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메뉴가 나오면서 복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 클릭합니다. 복사 클릭해서 그대로 붙여 놓을게요. 복사 붙여넣기는요, 우리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메뉴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V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붙여넣어집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붙여넣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하나 붙여넣어졌죠? 그럼 얘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도형 이동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중에 붙여넣은 게 이제 밑으로 붙여넣어졌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좀 옮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요 조절점 안쪽으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사방형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죠. 이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서 요 한 D3 셀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D3 셀 정도로. 이거 어차피 정렬도 나중에 바꿀 거니까 일단 가로에서의 위치만 좀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하셔서 얘는 일반 의약품이죠. 이렇게 지워서 일반 의약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 뒤에 더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일반 의약품, 네, 요 옵션 단추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대로 복사해 주실게요. 복사. 그리고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붙여넣기 옵션으로 붙여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옮겨주실게요. 위에도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셔서 얘는 동물약품으로 바꿔줄게요. 동물약품. 그리고 하나만 더 복사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누르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뒤에는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4개의 옵션 단추가 만들어진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것들을 좀 정돈을 해줄 거예요. 정돈을 해주시는 거는 도형 정돈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 4개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전문의약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다른 이 옵션 단추들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왼쪽 아닙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4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네, 옵션 단추도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니까 상단에 그리기 도구가 활성화가 됐죠. 그리기 도구 서식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맞춤 가셔서 네, 가로 간격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맞춤 가셔서 다시 위쪽으로 맞춰주시면은 정확히 정렬이 됩니다. 우리 이미 지금 이 카테고리별 워크시트에서는요, 아까 만들었던 제품별 워크시트에 있는 이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마 I열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열부터 I열까지는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I열은 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I열 넘어가셨던 분들은요, 다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I열이 넘어가 있었다. 그럼 얘를요, 요 끝에 있는 것만 이렇게 I열 안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다시 Shift 키로 요 4개의 옵션 박스 모두 선택해 주셔서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셔서 다시 맞춤 위로 맞춰주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이제 이 부분을요,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상자를 또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 빈 곳 클릭하셔서 여기 선택된 것들 모두 해제하시고요. 다시 개발 도구로 갑니다. 개발 도구 가셔서 아까 이제 옵션 단추 삽입할 때 요 삽입 가셨잖아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우리 옵션 단추들을 이 그룹 상자로 묶어줄 거예요. 이 그룹 상자를 선택합니다. 네,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옵션 단추 그릴 때처럼 십자형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 D2셀 정도부터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 옵션 단추들을 이렇게 다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톡 빼시면은 이렇게 그룹 상자가 만들어지죠. 네, 그룹 상자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상자 6, 이 텍스트 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깜빡여요. 그래서 여기는 딜리트를 그대로 지우셔서 제품 분류로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 상자의 이름과 이 옵션 단추들이 너무 가까이 있죠. 이 옵션 단추들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내리시는 방법은 그냥 Shift로 이 4개의 옵션 단추를 선택을 해주세요. 하나 우클릭으로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로 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우리 조금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적당히 공간감을 주도록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 앞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올 거예요. 제품별 워크시트로 한번 가보실게요. 제품별 워크시트로 가셔서 요 형식만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겁니다. 우리 표 있죠, 표. B4부터 F5까지 요 표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복사해 와서 이제 카테고리별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 오셔서 우리 B6 어쨌든 이 제품 분류라는 이 그룹 상자 밑에 한 줄 띄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값은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일단 이 형식만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품별 워크시트로 가서요. 요 차트 있죠, 차트. 예, 여기 지금 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ESC 키로 누르셔서 요 복사 멈춰주시고, 이제는 차트 선택을 해서요. 빈 공간 잠깐 클릭했다가 차트만 선택해 주세요, 차트.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다시 카테고리별 워크시트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줄 띄고, 저는 B9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어차피 나중에 조정할 거니까 우리는 요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분기별 매출 평균 요 지금 그대로 차트를 불러왔는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제품별로 이 매출을 봤다면 지금은 카테고리별, 즉 제품 분류별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형식은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문 의약품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이 전문 의약품의 요 매출 정보 있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 정보가 쭉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에 따라서 요 이제 차트가 그려져야겠죠. 우리가 아까 제품별을 구했을 때는 그대로 이제 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셀 안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옵션 단추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어떻게 우리가 함수를 불러와야 되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옵션 단추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체를 하나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추수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옵션 단추는 지금 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옵션 단추 자체에다가 함수를 입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옵션 단추와 연결된 이 셀의 중간 단계에서 매개체가 되는 부분을 하나 연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옵션 단추 자체에는 우리가 함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옵션 단추에 이 셀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추수 함수를 먼저 좀 알아보실게요. 이 옵션 단추를 사용하실 때는 추수 함수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추수 함수라는 건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셀이 있으면요. 이 셀에 번호를 부여를 해서 번호별로 이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일에 좀 많이 쓰는 경우인데 우리 여기 빈 셀에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M에다 연습해볼게요. 예. M2 셀을 선택해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수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증오 입력하고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M2 셀을 선택을 하시고 증오 입력하시고 추수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추수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그럼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인덱스 넘버라는 건요. 우리가 셀을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셀을 선택을 해줘서 이 영역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영역에 따라서 이 값들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있죠. 그럼 일단 이 영역에 입력되는 요 셀에 숫자 1이 들어가면은 요 값이 나오는 거요. 숫자 2가 들어가면은 요 값이 나오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요일로 연습해 볼게요. 추수 함수를 선택을 하고요. 요 셀을 바로 밑에 있는 M3 셀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이거 가려져서 좀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텍스트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제 보이시죠? choose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기준이 되는 이 영역을 M3 셀로 이렇게 둔 거예요. 바로 밑에 셀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대로 1, 2, 3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을 입력하면은 월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고 2를 입력하면은 화라는 텍스트가 나오고 3일 때는 수라는 텍스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choose 함수 입력을 해보시고 네, 저는 이제 월, 화, 수 3개만 입력했지만 만약에 목, 금, 토 그러면은 숫자가 4, 5, 6, 7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나열이, 이 데이터의 나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시고 지금 이제 밸류가 오류가 날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M3가 비어있으니까. 자, M3에다 우리가 1 입력하고 엔터 쳐봅니다. 그러면은 이 choose 함수가 월이라는 요 이제 텍스트를 도출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M3에다 2를 입력해보고 엔터 쳐보면은 하! 이렇게 이 숫자의 순서대로 우리가 텍스트가 배열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choose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응용을 할 거예요. 자, 이 choose 함수는 일단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지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션 단추를 사용할 때는 옵션 단추와 이 결과값이 나올 셀 사이에 매개체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연결해주는 셀이 하나 필요한데 이 셀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셀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K2 셀을 우리가 요 K2 셀은 지금부터 작성을 하시면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삭제하지 않게 클릭을 해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넣어줄게요. 네, 요 셀은 이제 우리가 꼭 참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삭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 choose 함수에 대해서 배우셨고 이걸 이제 적용하셔야 되는 차례인데요. 우리 아까 중요한 이 옵션 단추와 이 밑에 정보를 이 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노랗게 표시해 놓은 셀이 될 겁니다. 저희 옵션 단추에다 투셀을 일단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전문 의약품을 클릭을 해서 우클릭으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이 메뉴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서식을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서식. 보이시나요? 컨트롤 서식. 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메뉴에서 지금 메뉴가 하나 뜨게 되죠. 컨트롤 서식이라는 메뉴. 그래서 이 값을 보세요. 이 옵션 단추를 우리가 지금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선택 안 돼 있죠. 선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선택이었을 때, 선택이 됐을 때 어떤 셀을 연결해 줄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상태로 바꿔주시고 이 셀 연결은 우리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K2 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네. 우리 컨트롤 서식이라는 메뉴로 오셨을 때 이 옵션 단추를 선택한 상태일 때 셀 연결을 K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 셀 영역을 클릭해서 K2 셀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알아서 절대 참조가 돼버려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네,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 옵션 단추 자체에 요 지금 K2 셀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K2 셀에 바로 1번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생성한 이 옵션 단추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일반 의약품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거 두 번째로 만든 옵션 단추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2번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물약품은 3번. 클릭할 때마다 옵션 단추 클릭할 때마다 보유의 번호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연습하셨던 choose 함수를 여기서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 단추는 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없었지만 이 옵션 단추별로 지금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K2 셀을 연결을 해주면서 이 옵션 단추를 선택할 때는 이 K2 셀에 이 해당 옵션 단추의 고유 번호가 나오는구나. 지금은 생활용품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4번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번호가 4번일 때는 용품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도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출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생활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이 제품들의 매출을 더해주도록 함수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B7 셀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건요.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요 다른 것도 다 그냥 지워주세요. 아예 다 새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B7 셀을 선택을 합니다. B7 셀에다가 먼저 choose 함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choose 그대로 입력합니다. 아까 이제 배우셨던 대로 choose를 입력을 하셔서 이 셀의 영역은요. 지금 여기 K2를 선택을 해주시고 절대 참조. 이건 절대 움직여지면 안 돼요.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오른쪽에 2, 4분기, 3, 4분기까지 모두 드래그해서 옮길 거기 때문에 드래그할 때 자동 채우기 할 때 옮겨지지 않도록 절대 참조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 K2 셀에 나왔을 때 번호가 1번이면은 전문 의약품이다라고 텍스트를 도출하도록 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 전문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이 옵션 단추가 우리 이 워크시트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번호가 1번이고요. 이 생성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이 옵션 단추별로 번호를 도출하도록 우리가 K2 셀을 연결을 시켜준 거고요. 아까 컨트롤 서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럼 이 번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 번호가 나오니까 그럼 얘가 클릭했을 때 일단은 요 생활용품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제 이 4번이 아니라 4번에 해당되는 생활용품이라는 텍스트를 먼저 뽑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함수에서 찾기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K2인데 이제 1번이 나오게 되면은 텍스트 안에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전문 의약품이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일반 의약품이죠. 위에 이제 순서대로 따옴표 안에다가 하나씩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3번은 동물약품, 4번은 생활용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K2 셀에 나오는 번호대로 이게 1번이면은 전문의약품을 나오게 만들고 2번이면은 일반 의약품이 도출되게 하고 3번이면 동물약품, 4번이면 생활용품이라는 텍스트를 도출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생활용품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용품이라는 이 텍스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약품 선택해보시면 동물약품으로 나오고 일반 의약품 선택하면 일반 의약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 단추의 특징입니다. 옵션 단추와 셀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로 연결이 되는 셀을 하나 두고 얘를 통해서 choose 함수를 통해서 이 숫자를 텍스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선택한 옵션 단추대로 지금 이 텍스트가 도출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일반 의약품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일반 의약품인 제품의 매출들만 더해야겠죠. 그럼 sum 함수를 사용할 건데 조건이 있는 sum 함수 이게 만족할 때만 더해라. sumif 함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B7 그대로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choose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일반 의약품을 선택했을 때 일반 의약품이라는 텍스트가 조회가 됐으니까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만 더해라 라는 sumif 함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hoose 맨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다 sumif 함수를 씌워줍니다.
sumif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끝에도 괄호를 닫아주세요. sumif 함수 괄호 열고 요 끝에도 그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if 함수를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sumif 함수를 열면은 일단 더할 영역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름 상자로 다 1/4분기의 매출은 1분기라는 이 그룹 1분기라는 이름 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1분기 숫자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셀을 우리가 드래그 했어야 됐지만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름 상자로 이미 우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1분기라고 하지 마시고 저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sumif에서 range라는 건요. 우리가 이 값을 찾을 range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지금 이 추수함수의 결과값으로 제품 분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분류를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류를 이 제품의 분류, 이 전문 의약품이 매칭되는 곳이 어디냐? 네, 매칭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럼 이건요, 이대로 지금 sumif에서 요 괄호 열린 상태에서 이 제품 카테고리가 있는 영역을 드래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가실게요. 매출 현황 워크시트로 가셔서 우리 C4부터 지금 C4부터 C27까지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C4부터 I27까지 아예 그냥 테이블 전체를 다 드래그 해주세요. C4부터 I27까지. 우리 새롭게 아까 C열에 삽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C4부터 I27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콤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umif로 열었는데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우리 제품 분류부터 평균 매출까지 모두 입력되어 있는 C4부터 I27까지 요 영역에서 우리가 이 지금 전문 의약품인지 일반 의약품인지 요 데이터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참조로 고쳐주시고요. 절대 참조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역을 지정을 했으면 이 영역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이름이죠. 우리 추수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온 거. 이 영역에서 이 추수함수의 결과값이 나왔을 때만 더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더할 때 어떤 값을 더할 거냐? 1분기 데이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다가 추수함수 뒤에다가 1분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여기 sumif 더할 건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찾을 영역이 어디냐? 매출 현황 워크시트에 가서 제품 분류부터 모든 이 데이터에 자료가 있는 그 영역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영역에서 추수의 결과값으로 나온 제품 분류 요거 4개 중에 하나겠죠? 요 4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더할 때 1분기 값만 더하라는 거죠. 1분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름 상자로 이미 설정을 해줬습니다. 1분기 매출 자료. 이렇게 이제 엔터 치시면은 일반 의약품일 때 일반 의약품들의 요 매출 정보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네, 이제 1분기가 아니라 끝에 있는 2분기 데이터를 더해라. 그리고 요 끝에 3분기 데이터를 더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데이터를 더해라. 이렇게 데이터 영역, 더할 sum range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sum range만
우리가 아까 이름 상자로 지정했던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제품 분류별로 우리가 매출을 모두 정했고요. 그대로 왼쪽에 있는 거 에버리지 함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함수 입력해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바로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잘 적용이 되었는지 이 제품 분류 선택해 보시면 제품 분류 선택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도 이 셀에 이 지금 차트도 우리가 복사를 해왔는데 이 차트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 영역도 다시 설정을 해줄게요. 차트를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 클릭합니다. 데이터 영역을 지금 우리가 이 복사만 해왔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도록 데이터를 선택해 주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선택 클릭하셔서 이 차트 데이터 범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 선택 클릭하셔서 테이블별 데이터에 있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지우시고 잠시만요. 네, 기존에 있던 걸 지워주시고 얘를 카테고리별 데이터에 있는 카테고리 워크시트에 있는 요 B6부터 이 F7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카테고리별 워크시트에서 만든 요 테이블 영역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이 바로 위에 있는 요 데이터 영역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품 분류를 선택할 때마다 밑에 있는 테이블과 그리고 이 차트가 이 제품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와 요 값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옵션 단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되도록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이 차트 영역들은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이 축에 단위 같은 것들이 좀 틀어졌는데 축 단위도 요거 너무 촘촘하다. 이거 바꾸고 싶다. 좀 넓게 가고 싶다 하면 아시죠? 요거를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왼쪽에 있는 Y축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축서식으로 가시고요. 네, 그래서 축 옵션에서 요 축 옵션을 클릭하시면 지금 주 단위가 4,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가 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한 10,000 정도로 바꿔줄까요? 단위를 10,00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한 이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